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나머지 가볼 곳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액티비티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세계 통틀어서 하와이같이 종합 선물 세트가 없습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세계 제1의 관광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하나하나 놓고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역사 문화 유적지라든지 카지노처럼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발달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클럽입니다. 원래 클럽이 망하는 지름길이 물갈이가 되지 않아서 뭐 죽돌이가 늘어서인데, 젊은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하와이 특성상 그런 걱정도 없는데 왜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나마 와이키키 비치와 가까운 곳으로 모던 홀로룰루 호텔에 있는 어딕션과 셰라톤 와이키키에 있는 럼파이어가 유명한데, 사실 둘 다 그저 그렇습니다. 럼파이어 같은 경우 밤에 클럽으로 변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바이고, 또 디스트릭이라고 여기 알라모아나 센터 뒤쪽에 로컬들이 많이 간다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별로고, 참고로 뭐 디스트릭은 23살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옆에 긴자 나이트클럽은 동양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규모에 비해 인원수를 관리 안 하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 호불호가 좀 갈리는 곳인데, 뭐 참고로 하와이는 어느 클럽이나 동양인이 많은 편입니다. 이 중에서 거리는 제일 멀지만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M 나이트클럽이 그나마 괜찮았긴 했는데, 지금은 클럽 내 폭력 사건 등으로 뭐 술 판매 라이센스를 잃어서 아쉽게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일반 분들에게는 위치적으로 그나마 와이키키 제일 한가운데 있는 스카이 와이키키가 제일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카이 와이키키는 클럽보다는 해질 무렵에 루프탑 바에서 그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곳으로 더 유명하지만, 위치가 좋고 뭐 와이키키에 마땅히 갈만한 클럽도 없다 보니 바람 새는 목적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스카이 와이키키는 다른 곳들보다 살짝 연령층이 높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자친구랑 간다면 뭐 가까운 스카이 와이키키를 갈 것 같고, 친구들이랑 간다면 뭐 긴자 나이트클럽이나 어딕션을 갈 것 같은데, 참 와이키키는 클럽이 좀 너무 아쉽네요. 그냥 일찍 주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럽들 커버 차지는 보통 여자는 10불에서 20불, 남자는 20불에서 30불 정도 합니다. 항상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비싼 면이 있죠. 보통 미국 클럽 갈 때 알아두실 점은 자정이 지나야 그나마 이제 좀 장사를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전에 가시면 그냥 너무 썰렁하죠. 일반적으로 목금토만 영업하는데 토요일도 핫하지만 금요일이 더 핫할 때가 많습니다. 하와이는 해변 관광지치고는 드레스 코드가 엄격한 편이라 여자들도 슬리퍼리는 안되고 남자도 반바지와 운동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은 여권이 아니더라도 한국 운전면허증 같이 생년월일만 잘 보이면 상관없으니까, 뭐 여권은 부피도 있고 분실 룰도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클럽이나 술집은 가끔 성인인데도 앞에 디스트릭처럼 나이를 23살이나 그 위로 선별해서 입장시키는 곳이 있는데, 그냥 뭐 단순히 생각하시기에는 젊은 손님들도 많이 오면 뭐 돈도 되고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 나쁘게 미성년자가 뭐 가짜 아이디로 들어올 수도 있고, 특히 어린 친구들이 클럽에서 싸움같이 뭐 시비를 걸고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돈 버는 것보다 만약 사고 한번 나서 뭐 주류 라이센스가 뭐 사라지거나 혹은 뭐 벌금을 받으면 그게 더 손해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을 뭐 들여보내지 않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종이 다양하다 보니 뭐 흑인들이 많이 가는 클럽, 뭐 동양 사람들이 많이 가는 클럽, 그리고 인종별로 클럽이 나뉘기도 합니다. 루아오는 흔히들 상상하시는 홀라춤의 즐거움에 흠뻑 빠진 하와이 스타일의 파티를 말하는데, 하와이에 가시면 호텔이나 쇼핑몰 등에서 공짜로 이벤트로 열리는 소규모 루아우부터 관광 상품으로 판매되는 규모가 큰 루아우까지 다양한 공연이 있습니다. 폴리네시안 민속촌이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데,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여기는 루아우뿐만 아니라 하와이를 비롯한 폴리네시안인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민속촌과 관광지 특유의 루아우가 버무려진 저녁 이벤트, 그리고 하와이 탄생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몽환적인 쇼까지 한 패키지로 엮여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민속촌은 볼 게 없습니다.
아마 10명 중에 9명은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가서 다 즐겨야지 하고 일찍 가시면 지루함이 쪄들 수가 있으니까 저녁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녁 먹기 전에 뭐 나룻배 한번 타시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훑어보시면 뭐 괜찮습니다. 저녁은 아래 이어서 소개해드릴 다른 두 곳의 다 해변이 보이는 실외라면 여기는 좋은 규모 있는 실내 식당에서 사회자가 나와서 관객들을 무대로 부르는 등 미국식 코미디로 진행되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That was fantastic. You did really well. You said you were from Minnesota and suddenly felt a little cold. And then you danced and it was hot again. That was amazing. All right, everybody, round of applause for all the ladies. Good job. You saved coming off the stage. 그리고 그 후에 예술적 영상은 몽롱한 분위기를 자아내서 처음에는 시선을 끌지만 그 역시 늘어지면서 좀 지루해지기 때문에 어떤 와이키키에서 거리도 있고 밤도 늦어져서 보통 1부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납니다. 가족 단위로 가셨다면 가볼만 하고 특히 어린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오히려 더 먹힐 수 있는 장소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면 약간 거리랑 가성비 따지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코브 루아는 저번에 소개해줬던 코올리나 비치 쪽에 코올리나 골프 코스 안에 있는데 폴리네시아 민속촌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아름다운 야외에서 해변 야경을 즐기면서 진행되고 코올리나 골프장이나 코올리나 비치에 가신다면 여기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칩스 루아우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시라이파크 안에서 진행됐었는데 뭐 여담이지만 시라이파크는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에서 아담 샌들러의 직장으로 나왔던 곳이죠. 근데 현재는 시라이파크처럼 워터파크인 웨덴 와일드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뭐 시라이파크 때처럼 바다가 보이는 배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규모도 훨씬 더 초라한 웨덴 와일드 배경이라 공연 자체는 괜찮은데 뒷 배경이 밤 되면 조명이 꺼지면 워터파크가 보이는 거라서 좀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전보다 거리도 멀어졌고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 코브 루아에 비해 특별한 장점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추입니다. 여기는 하와이에는 유명한 해변 중에 프라이빗 비치는 없고 다 파블릭 비치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리조트가 있다고 해서 크게 메리트는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와이키키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해변에 리조트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또 이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이쪽 편에 코올리나 비치 리조트, 여기는 와이키키에서 차로 4-50분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라군처럼 이렇게 특이한 해변이라 리조트가 있을 법도 하지만 여기 지도 동북쪽 끝 이쪽으로 올라가면 코너에 터틀베이 비치 같은 경우는 차로 1시간 20분이나 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변 자체가 별 특색이 없어요. 근데 여기 뜬금포로 왜 리조트를 지었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싸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노스쇼 근처의 유일한 호텔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두 곳 리조트가 있는 이유는 이 두 곳이 오아후 섬에서 제일 좋은 골프 코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올리나 골프클럽 같은 경우 LPGA 투어가 열리는 곳으로 테드 로빈슨이란 분이 디자인한 곳인데 오아후에서 최고의 골프 코스이자 미국 전체로 봐도 꽤 인지도가 있는 골프 코스입니다. 뭐 재밌는 사실은 이 테드 로빈슨이라는 분이 대한민국 제주도의 서귀포시에 핑크스라는 골프 코스를 설계했는데 아마 여기가 한국 골프 코스 중에는 평가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클럽 안에 로이스라는
로이 야마구치라는 유명한 일본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서 뭐 골프를 치고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고,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다이스 코브 루아우르도 여기서 진행되고, 오아우섬 최고의 골프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터틀베이는 골프 코스가 2개가 있는데,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즈와 함께 역대 최고 유명한 골프 선수 중 하나인 아놀드 파머가 골프 설계자 에디스이랑 합작으로 아름다운 노스쇼 바다를 배경으로 설계한 아놀드 파머 코스와, 또 아놀드 파머처럼 PGA를 2번이나 우승했던 선수 출신의 설계자 조지 파지오가 설계한 코스가 있는데, PGA가 열렸던 아놀드 파머 코스가 당연히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 말은 파지오 코스가 덜 붐비고 좀 더 여유롭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이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콜리나 골프 코스나 뭐 터틀베이 코스나 단점이 둘 다 와이키키에서 차로 뭐 1시간 가까이, 터틀비치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유명한 골프장을 나열하면 앞에 2곳이 정말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골프 코스라면, 지금 이 2곳은 정글 배경으로 정말 주라식 파크에서 진짜 주라기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 밑에 2곳인데, 로얄 하와이안 골프 클럽과 코올라우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2곳은 험한 산세로 인해서 정말 주라기 공원 안에서 골프 치는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뭐 경치도 너무 아름답지만 난이도가 상당한 코스고, 더불어 정글의 높은 나무들로 인해서 공을 가장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골프 코스로 악명이 자자한 곳입니다. 어떤 골프 자체의 경기 어떤 그런 매력보다는 주위 경치를 감상하고 언제 이런 정글 같은 곳에서 골프를 쳐보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무엇보다 앞에 2곳이 차로 꽤 먼 거리인 게 반해서 여기는 와이키키에서 밟으면 빠른 20분에서 25분 정도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재밌는 점을 말씀드리면, 로얄 하와이안 골프클럽 같은 경우 세계 100대 골프장 중 12개나 설계한 피트 다이와 페리 다이 형제가 디자인한 곳인데, 골프 천재 잭 니클라우스도 처음에 골프 선수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업종 변경할 때 피트 다이와 여러가지 협력을 많이 한 걸로 유명하죠. 콜라우 골프장 같은 경우도 현재 소유주가 교회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이 4곳의 골프장을 외에도 위에 터틀베이 비치 골프 코스처럼 아놀드 파머와 에드시드가 또 같이 공동 설계한 하와이 프린스 골프 코스도 유명하고, 이쪽에 에바 비치 골프 클럽도 하와이에서 유명한 곳이니까 숙소에서 거리나 뭐 가격 등을 잘 검토해 보시고 골프 코스를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여행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쪽 위에 쿠알로아 렌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원래 목장이었으나 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기울던 차에 여기 멋진 열대우림을 배경으로 뭐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뭐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다고 영화 팬들을 대상으로 마리나 ATV를 타고 세트장이 있던 그런 장소를 둘러보는 투어 관광지로 발전된 곳입니다. 정글 장면에 필요한 월남전 배경의 영화들에서 많이 촬영되었는데 뭐 큰 히트작이 없다 보니 우리가 알만한 영화 중에서는 뭐 단연 주라이 공원이 제일 유명한 걸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 뭐 무인도 배경의 히트 미드 로스트가 촬영된 곳이기도 하고, 뭐 하와이 배경으로 한 형사물인 하와이 5O의 촬영장으로도 또 유명합니다. 또 하와이 5O에는 한국 사람이 2명이나 출연하죠. 물론 뭐 로스트라는 그 드라마에도 한국 사람이 2명은 출연합니다. 그리고 마리나 ATV가 뭐 주인공이 아니고 뭐 그냥 이동 수단이라 보니 익스트림하게 말을 타거나 ATV를 타진 않습니다. 그냥 뭐 촬영 장소에 다른 촬영 장소로 이동할 때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또 영화 세트장 같은 경우 보통 영화 세트장이 가건물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또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 이미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촬영장을 구경하러 그런 기대가 크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여기가 뭐 찍었던 장소다 그렇게 끝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코알로아 렌치 밑에 중국 모자섬이 보이는 코알로아 공원이 있는데 그냥 그곳에서 산세 정도만 감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모자섬은 원래 이름이 모콜리아 섬인데 하와이 이민 초기에 중국인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쓰던 모자랑 닮았다고 해서 중국인 모잔섬으로 이렇게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라이에 포인트라는 곳이 있는데 해변 경치 감상하기 괜찮은 곳이고 구멍 뚫린 바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들리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시면 푸푸케아 비치랑 샤크호브가 있는데 일종의 작은 하나마 베이 같이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여기 돌들이 워낙 많고 파도도 뭐 심하게 치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스노클링 하는 거 사실 비추고 지나가면서 사진 한 장 찍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네요. 주차공원도 많이 없고 여기는. 그러면 이 정도로 하와이를 마무리하는 선에서 색다른 곳 3곳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탈루스 전망대인데 하와이 대부분 전망대들이 아름다운 해변이나 자연을 감상하는 곳이라면 탄탈루스 전망대는 하와이 시내 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장소를 더 특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도둑들인데요. 와이키키에서 가장 도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원은 6시 반에 문을 닫는데 야경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차들을 노리고 금품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은데 만약 차를 타고 오신다면 절대 기증품을 차에 놔두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누가 차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두 번째는 알로하 타워와 그 밑에 마켓플레이스인데 알로하 타워는 호놀룰루 하버에 세워진 시계탑인데 1926년부터 무려 40년 동안 하와이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계탑은 당시에 미국에서도 가장 큰 시계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꼭대기 전망대에서 호놀룰루 하버의 그 야경을 감상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는 2층 규모의 쇼핑 시설인데 뭐 관광객보다는 주로 로컬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차이나타운 바로 밑인데 솔직히 밤에는 차이나타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볼 것도 없고 주로 미국은 어딜 가든 차이나타운이 약간 홈리스나 약하는 사람들이 특히 밤에 많은 곳이라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밤에 차이나타운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매직 아일랜드라는 곳인데 아마 하와이를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소일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위치는 와이키키 바로 옆인데 약간 애매해서 숨겨진 장소라고 할까? 여기가 하와이 해변과 다이아몬드 헤드가 뒷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기도 좋고 또 불꽃놀이가 금요일날 킬튼 호텔 앞에서 벌어지는데 원래 불꽃놀이란 게 좀 떨어져서 봐야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와이키키 해변과 그 위에 다이아몬드 헤드를 배경으로 그 불꽃놀이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음식 먹으러 오시거나 쇼핑하러 들리셨다면 알라모아나 해변을 따라서 한 번쯤 방문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힐튼 호텔 앞에 라구는 약간 고요해서 썩은 호수 느낌이라면 여기 라구는 더 크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한적하게 놀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와이키키 밑으로 방파제 가두어진 곳도 아이들이 놀기 좋지만 거기는 모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만약 아이가 있다면 뭐 매직 아일랜드에 와서 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것 같네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셨다면 공원이나 알라모아나 센터에 주차하시면 되고 저는 걸어 다녔지만 와이키키에서 걷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하지 않으셨다면 버스 타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는 그 나 혼자 산다라는 쇼프로에서 한혜진과 김윤규 형이 선셋을 촬영한 장소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뭐 그 정도로 방송에서 화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서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번 가까운 곳이니까 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평이 좋은 곳 중에 비숍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 비숍 뮤지엄이 하와이 역사와 폴리네시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인데 되게 평이 좋아요. 근데 제가 갔는데 솔직히 저는 박물관을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와이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전 세계 다른 곳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만나요. 안녕!